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9주차가 되었네요. 지금 오프라인 수업 시간표도 나오고 온라인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되어야 되고요. 꼭 우리 과목은 실기 특성상 실기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응용 헤어 컬러 9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자인 헤어 컬러 마무리에 대한 수업을 하겠는데요. 실기 수업은 하나도 안 하고 벌써 마무리가 되어 버렸네요. 과제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헤어 컬러 마무리 샴푸 시에 에멀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멀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용한 연모제와 염색의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샴푸 순서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발 보호와 헤어 컬러의 지속성을 위해 후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트리트먼트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헤어 스타일링 제품과 도구를 사용하여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학습 내용은 엘먼전과 연모제 제거를 위한 샴푸 순서, 샴푸와 트리트먼트, 마무리 스타일링 등 이런 종류입니다. 구주차 과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멀전 유화라고 하죠. 에 대하여 작성하기입니다. 학습 모듈 58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페이지를 착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페이지는 컴퓨터상의 페이지가 아니고 그 지면에 나와 있는 인쇄되는 부분의 페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혹 착각해 가지고 페이지가 안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학습 모듈을 보게 되면 여기 컴퓨터상에 나와 있는 요 페이지,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고 요 지면에 나와 있는 요 페이지, 요 58이라고 써 있는 요 페이지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과제는 5월 19일까지 제출이니까 꼭 늦지 말게 제출해 주세요. 하실 때는 PDF로 좀 변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좀 편하니까. 아시겠죠? 늦지 마세요. 과제를 다시 한번 캡처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 PPT에도 캡처한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활용할 분이 있으면 활용하세요. 다른 막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동영상 내용을 캡처해 가지고 과제를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방법은 뭐 상관없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습 모듈을 보고 간단하게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디자인 헤어 컬러 마무리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건데요. 먼저 에멀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유화라고도 하죠. 염색제를 제거하여 색상의 균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말하는 거죠. 여기 언급했듯이 헤어 컬러제나 디자인에 따라서 에멀전 유화 작업을 해야 되는지 말하는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헤어 컬러제 유행을 고려한 에멀전을 실시하는 방법을 보면, 사용한 컬러제가 산성 컬러인 코팅, 매니큐어, 왁스인 경우 에멀전을 하면 피부에 헤어 컬러제가 묻어 두피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모발 표면에 흡착된 산성 컬러제는 미온수로 제거하도록 하고, 또 모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발이 수축된 상태에서 과도한 마찰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 컬러 디자인을 고려한 에멀전 실시 방법에는 포일워크, 발레아주 등 2톤 이상으로 헤어 컬러 디자인을 할 때에는 유화 작업으로 인하여
헤어 컬러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묻거나 하여 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화를 하지 않습니다. 단, 존 컬러는 존의 구분이 명확하고 존별로 제거가 용이할 경우 시술한 부분의 모발을 유화가 가능합니다. 연모제 제거를 위한 샴푸 순서로 포일워크 컬러, 발레아주 컬러가 있는데, 포일워크 컬러를 보면 베이스 컬러를 먼저 제거한 후 포일을 벗겨 포일워크한 부분에 연모제를 제거합니다. 다양한 채도 및 명도의 연모제를 사용했을 때에는 저명도, 고채도의 포일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깨끗이 샴푸하여 고명도, 저채도의 포일에 얼룩이 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베이스 컬러와 모발 포일워크가 처리한 부분을 동시에 제거하여 샴푸를 실시할 경우 베이스 컬러와 포일워크한 컬러가 혼합되므로 순서대로 컬러제를 제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발레아주 컬러는 컬러 작업을 실시한 순서에 따라 샴푸를 실시하여 컬러를 제거합니다. 포일워크나 존 컬러처럼 두 가지 컬러를 동시에 작업하기보다는 탈색한 후 모발 명도 차이를 이용하여 염색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 순서별로 샴푸를 실시하여 컬러제를 제거하도록 합니다. 존 컬러는 색상과 명도에 따라 연모제 제거 순서가 달라집니다. 색상이 강한 부분은 먼저 제거하고 명도가 어두운 부분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밝은 쪽에 색이 묻어나거나 얼룩져 버리겠죠. 그리고 빠른 동작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얼룩 생겨요, 잘못하면.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보시게요. 헤어 컬러 후 샴푸의 역할은 헤어 컬러제가 두피와 모발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제거하고 모발의 pH를 안정시킵니다. 헤어 컬러 전용 제품은 컬러의 유지력과 자외선으로 인한 변색 방지를 위해 영양과 보습을 제공하여 헤어 컬러 색상이 선명하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헤어 트리트먼트는 염, 탈색제로 인하여 유실된 모발에 간척 물질을 보충시켜 줌으로써 모발이 건조해진 것을 방지하여 윤기와 부드러움을 부여합니다. 마무리 스타일링은 헤어 컬러 디자인의 경우 모발을 밝게 톤업하기도 하고 탈색제와 연모제를 동시에 사용하여 다양한 헤어 컬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헤어 스타일링 기구의 온도에 따라 컬러의 퇴색이 빠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모발 변색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헤어 컬러는 수분과 열에 의해 퇴색이 빨라지며 강한 빛을 받으면 퇴색이 더욱 심해집니다. 헤어 컬러를 구성하는 염료의 분자 결합은 열에 의해 쉽게 파괴되고 탈색이 된 모발에 헤어 컬러링을 하고 스타일링 기구를 사용하여 고온으로 3초 정도만 멈추어도 헤어 컬러가 변색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산화 연모제를 사용한 후 샴푸를 실시하면 모발에 공급된 수분에 의하여 염료 분자가 결합이 흐트러집니다. 이후 헤어드라이로 건조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염료 분자 결합이 파괴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모발 변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잦은 드라이 스타일링은 모발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겠죠. 염색 모발에 알맞은 드라이 온도. 블로우 드라이는 모발의 결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소 결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수분에 의해 결합이 절단되고 재결합되는 과정에서 모발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모발은 10에서 15%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손상된 모발은 수분 함량이 떨어집니다. 손상된 모발은 140도 미만을 권장하고 있으나 100도 미만으로 블로우 드라이를 하면 스타일 형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낮은 온도 또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헤어 스타일링을 위한 블로우 드라이 온도는 100도에서 140도 미만으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샵 같은 데서 스타일링 할 때 고데기 같은 거 온도 막 200도 같은 걸로 막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짱짱하게 막 이렇게 컬을 탄력있게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컬러는 탄력 있게 나올지 몰라도 그게 계속 반복되면 엄청난 손상과 손상이 오겠죠. 그 데미지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헤어 컬러링 후 헤어 케어 제품은 살펴보면 자외선에 의해 광노화된 모발과 화학적인 시술로 약해진 모발의 모표피를 보호하여 컬러의 유지력을 증대시키고 모발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고객에게 홈케어 제품을 권장해야 합니다. 헤어 컬러의 유지력 향상을 위해서는 모발에 맞는 에센스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헤어 에센스 선택 시 알코올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헤어 제품의 종류로는 액상으로 되어 있는 타입이라든가 크림, 오일, 무스 등이 있습니다. 그레이 헤어 컬러 때 언급했던 헤어 스타일링 제품 종류와 특징과 헤어 케어 에센스의 종류와 특징을 다시 한번 여기 PPT에 노출시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디자인 헤어 컬러 마무리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났는데요. 아까 처음에 언급했듯이 지금 학교 수업 시간표가 나왔거든요. 시간표 나온 대로 그대로 진행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일주일 동안 절대 아프지 말고 건강관리 잘해서 학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만나길 기대하며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